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신문들을 보면은, 대구매일신문이, 지금의 선거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막을 세워서 보여주고 있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 매일신문은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은 사법수호와 내란종식, 이 두 프레임이 맞부딪히는 그런 프레임 전쟁을 하고 있다. 이런 건데요. 여러분 모니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법 수호, 내란 종식, 프레임 전쟁. 민주당은 사법부 압박 5개 법안 속도전을 벌이고 있고 국민의힘은 정면 대결을 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 때는 민주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5대 악법 견제 수단이 사라집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사라집니다. 무소불위 권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범죄를 삭제하는 방탄 입법인 것이다. 독재 저지 투쟁위원회를 준비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독재 막자, 독재 막자. 이제 이것이 지금 민주당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지지 커뮤니티에서 입에 올리고 있는 말입니다. 독재 막자. 자, 이렇게 사법 수호냐, 내란 종식이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어느 쪽이 이 국민적 호응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게 이번 대선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21대 대통령 선거, 사법 수호, 내란 종식 이 프레임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사법부와 관련돼 있는 법안들이 국회에서 뭐 상임위원회 통과하고 그게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국회 본회의에 붙여져서 그냥 통과가 되고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민주당 후보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그러면 삼권 분립은 붕괴되는 것이다. 삼권 분립이 형해화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지금은 매우 큰 우려를 표시하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것이 입법 독재다. 과거의 입법 독재 뭐 이런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입법 독재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국에서도 그전 방법으로 장기 집권을 법률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가령 뭐 푸틴, 시진핑 이런 스트롱맨이 한국에서도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어, 일부 정치 평론가들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리면 틀림없이 정계 개편을 통해서 개헌을 할 수 있는 국회의원 200명 이상을 확보하려 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각 책임제로 개헌을 할 가능성이 높다. 내각 책임제에서의 총리는 연임 제한이 없으니 그때 이재명이 총리가 되어 사실상 장기 집권, 영구 집권까지도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향후에 그 이 중도층 표심이 어느 쪽 손을 들어줄 것인가.
내란종식 프레임 이 손을 들어줄 것인지 아니면 수법을 수호해야 된다. 이 표심을 들어줄 표심 여기에 표심이 쏠릴 것인지 이걸 봐야 됩니다. 5대 악법이 뭐냐?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에서 대선 유력 후보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다고 그 대법원장을 조사한다. 이런 특검법을 발동시키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치가 얼마만큼 후진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법안이 시동을 걸었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라는 말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인 셈인데요. 거기에 허위사실 공표죄를 예전에는 삭제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논란이 많고 거부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행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에 국토부에 협박이 있어서 백현동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한 부분,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말한 것을 의견 표명이라고 볼 것이냐, 행위라고 볼 것이냐.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이것을 행위라고 봐서 이재명의 발언을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한 행위라고 봐서 그것을 유죄다 이렇게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그 행위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재명 면소 법안이 되는 겁니다. 소출할 수 없는 관련 법이 없어졌으니 소추도 불가능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재판이 중단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당하지 아니한다. 불소추 특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소추에 재판까지도 포함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해서 논란을 아예 없애겠다. 이제 이런 겁니다. 대법원의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겠다. 100명으로. 지금은 13명이지 않습니까? 이걸 100명으로 늘리겠다. 그럼 100명을 누가 채우느냐? 집권 세력이 주도해서 채우겠지요. 그러면 이제 어떤 재판이 열리더라도 집권 세력의 입맛에 따라서 최종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법 판결 헌법 소원제를 도입하겠다는 건데 그건 뭐냐면 대법원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 그 판단을 헌법 소원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재판을 하게. 우리나라가 3심제인데 그러지 아니하고 4심제로 사실상 전환시키겠다. 이제 이런 뜻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이 곧 2명 임명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대통령이 장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것이 곧 차기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경우에 입법 200명 이상 행정부 수장이니까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법부도 완전히 소나귀에 틀어쥐게 되는 승권 분립의 붕괴, 형해화 이것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장 특검 이것도 사법 흔들기죠. 허위사실 공표죄, 행위 삭제,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중단, 대법관 100명, 대법 판결도 헌법재판소에 보낼 수 있다. 모두 다 사법에 관계되는 겁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회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인데 대선 승리로 행정부를 장악하고 이어서 사법부마저 소나귀에 움켜쥐게 된다면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된다. 진정한 의미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탄생하는 셈이고 그것은 사실상 정기 집권을 넘어서서 영구 집권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이다. 김문수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국면 대결을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어제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것을 모두 다 5대 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 국민의힘 이제 주요 인사들도 민주당의 사법 장악 공기가 극에 달했다. 박영훈 의원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임용태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면제 공화국을 만들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승권 분립이 사망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호 및 민주당 규탄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후보 직속으로 이재명 방탄 독재 저지 투쟁위원회를 또 출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107명 국회의원들은 전원 사퇴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심각성, 5대 악법의 심각성, 삼권 분립의 붕괴, 사망의 심각성 이것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됩니다. 지금 뭐 대법원 앞에서 뭐 규탄대회 한다고 이거 신문 방송 보도 거의 작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투쟁위원회 100번 출범해 봐도 국민들한테 아무런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한 현실인데요. 민주당은 반대로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걸 개혁이라는 말 속에서 지금 관련 법안을 추진을 하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사법부 개혁을 성역으로 놔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역풍이 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우려를 하고는 있습니다. 과도한 사법부 흔들기가 이재명 후보의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글쎄요 민주당이 이 폭주 열차를 멈출지 지켜볼 일입니다만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대개는 그냥 끝까지 밀어붙일 때가 많았습니다. 중도층, 무당층에서도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 분립을
침해하고 있다. 뭐 이런 반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후보 잘 나가고 있는데 사법부 흔들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오히려 표를 갉아먹고 있다고 본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내부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선이 목전인데 새로운 변수를 만드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법안 공포 이전에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데 새 정부 국무회의 구성은 인사청문회 등으로 수개월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무엇보다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대통령 이재명이 자신을 위한 법안을 무리하게 처리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새 정부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런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그 이재명 대통령 시대가 열릴 경우에 사법부가 엄청난 부담을 안게 하는 그 판사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도 곧 탄핵 조치가 있겠구나. 나에게도 직위원 판사가 뭐 룸살롱을 다녔다라는 폭로를 하는 것처럼 나의 사생활도 일일이 다 꺼내가지고 그것이 민주당이 이 쪽집게로 나를 탁 집어내듯이 좌표를 설정해서 공격해올 가능성이 있겠구나. 사법부 판사들, 특히 이재명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그 판사들의 심정을 또라붙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는가. 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